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19 접속사와 관계사의 생략 파트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접속사랑 관계사 모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들이에요. 그래서 문법 설명을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구문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문법 해설도 접속사 파트 따로 관계사 파트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해설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그건 시간을 보고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접속사랑 관계사 모두를 뭐라고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영어의 연결장치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제 직선 문법 강의들을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꼭 뭐 봐달라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연결장치들이 생략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네가 종속된 애들,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생략을 시켜버리더라도 접속사가 혹은 관계사가 달고 온 애가 주절이 아니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뒤에 나오는 애가 절이라는 걸, 즉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뒤에가 주어 동사라고 나와 있다면 앞에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나 관계사는 생략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잘 무슨 뜻인지 모르실 테니까 한번 접속사 대세 생략 요건들을 한번 알아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접속사 대입니다. 접속사 대. 자, 접속사 that은요, 어떤 절을 이끄는 친구들이죠?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죠. 그래서 해석을 뭐라고 해? 뭐뭐라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은 학원 선생님들이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 that에 하나의 용법으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저는 조금 나눠서 동격절을 이끌 때도 있죠. 동격절을 이끌 때는 뭐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오케이. 자, 접속사 that은 두 가지 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먼저 감안하시고 그 다음 설명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 that이 명사절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무슨 의미가 되죠? 명사는 문장 내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뜯어서 보자고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어느 자리에 들어갈 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생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접속사 that은요,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대로 잘 안 쓰이죠. 어떻게 쓰이죠? that,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종종 얘를 맨 뒤로 보내버리고 무슨 구문으로 사용해요? it을 쓴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하잖아요. 그쵸? 제가 가주어, 진주어를 고급지게 부르는 표현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which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보자고요. 주어가 원래 자리, 맨 앞에 자리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주어가 which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위에 제가 아까 필기해놨던 걸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접속사가 생략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없애버리더라도 이 that절이 주절이 아니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that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주절인지 뒤에 나온 동사가 주절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원래 자리에서 사용되는 that절은요, 죄송합니다, 원래 주어 자리에서 사용되는 that절은 생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원래 자리에 있었던 that절에서 that을 지워버리면 이 주어가 주절의 주어인지 that절의 주어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자리인 주어 자리에 나오는 that절은 생략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된 외치된 that은요, 뒤에 나오잖아요. 이걸 지워버리더라도 이게 종속절이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명사절은 주어 자리 말고도 어디에도 나와요? 목적어 자리에도 나오죠.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나왔을 때, 자, 목적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생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조금 고급 영문법을 배우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요, 생략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문법책에서는 격식 있는 동사들 뒤에는 that을 생략시킬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 격식 있는 동사의 예시로 agree, assert, confide, deny 이런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어민도 아니고요. 원어민들도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떤 단어가 격식 있는 동사고 어떤 단어가 격식 없는 동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쵸? 일단은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절의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자고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명사절은 또 어디도 나올 수 있어요? 명사절은 보어 자리에도 나올 수가 있죠. 보어 자리에서는 생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략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얘가 보어라는 걸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럼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 쓰고 나서 컴마 보어 이렇게 사용해주기도 합니다. that을 지워버리고서. 오케이.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대절의 용법을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와 동격절을 이끄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동격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고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고등학교나 공시, 문법책들을 보면요. 생략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일반 문법 교재에서는. 그런데 제가 논문이나 아니면 다른 뭐 고급 강의들이나 문법 원서들을 살펴보면요. 실제로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근데 또 항상 생략이 가능한 건 또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비원어민 입장에서 동격절의 that이 생략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 독해를 할 때는 생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열린 생각을 하자고요. 꽉 닫힌 생각하지 마시고 생략이 될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신이나 이런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생략이 안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야 안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접속사 that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전부 다 다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볼게요. 뭐냐면 대절이 and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일반적인 대절의 구조인데요. 이 뒤에 and가 쓰이고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사용된다고 쳐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that 이거 생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친구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이거 지어놓고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절이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나온 대절은 생략이 가능하다며. 그쵸?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온 대절의 that은 생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영상을 끌 준비하시면서 이 사람 헛소리 한다,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that, 주어동사, 목적어, and, 주어동사, 목적어 이런 패턴들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텐데 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얘를 생략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장 분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nd가 주어동사 목적어와 주어동사 목적어를 연결해주고 있는 구조인 거지 대절과 대절을 연결해주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반면 뒤에 that을 써줬어.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면 대절과 대절을 연결하고 있는 구조로 사용이 된 겁니다.
둘은 엄연히 구조가 달라요. 물론 우리가 해석할 때 큰 차이를 못 느낄 거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딥하게 문법을 분석할 일은 없겠지만 서로 구조가 다른 거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앞에 대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간접 의문문 즉 how나 what절과 같은 의문사절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의문사절이 나오면 특징이 뭐예요? 의문사 뒤에는 반드시 뭔가가 빠진 정보가 있다 그랬죠. 의문 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빠진 명사가 있을 거고요. 의문 부사가 나오면 뒤에 빠진 부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의문사와 접속사는 성질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자, 앞에 간접 의문문 how가 나왔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and 대절이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서 that 지워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that을 지워주는 경우엔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how라고 하는 하나의 연결 장치가 두 개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연결하고 있는 구조로 사용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how와 같은 의문사 뒤에는 빠진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that과 같은 접속사 뒤에는 빠진 정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되겠죠. 오케이? 뒤에 반드시 that이 존재해야만 보라색으로 할게요. how부터 end까지 and 뒤에 나온 that부터 끝까지 이렇게 문장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물론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에세이 형식의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때문에 혹은 서술형 수행평가 같은 걸 많이 보시기 때문에 대선 아무 때나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 라고 하면서 아무 데서나 지워버릴까봐 혹시나 염려되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크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알고 지나가면 언젠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접속사 that이 생략되는 경우를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제는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관계사. 자, 관계사가 생략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요. 일단 관계사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겠죠. 관계사는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WH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물론 대부분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지만 WH의 형태를 띠고 있고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걸 이끄는 친구들. 관계사절의 맨 앞에 나오는 친구를 관계사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사가 생략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죠? 얘네를 생략시키더라도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 어순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관계사 뒤에가 바로 주어 동사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주어 동사 어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두 번째,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관계사절이 수식 혹은 제한의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수식 혹은 제한의 기능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관계사절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문법책에서 제한적 용법이라고 배우는 친구가 있고요. 우리가 계속적 용법 혹은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용법이 있죠. 이 두 용법은 다릅니다. 제한적 용법은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은 앞에 걸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걸 부연 설명해주는 거고 앞에 나온 말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관계사절이 수식의 기능, 제한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는 생략시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제한적 용법으로 사용된 관계사절의 관계사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물론 얘가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문법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능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공시의 범위도 당연히 넘어서는 거고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관계사가 생략될 수 있는 조건들 한번 쭉 적어볼게요. 첫 번째,
관계사가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는 친구들을 따져보면 되겠죠. 뭐가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겠죠. 왜?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지는데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나오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뒷절에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뒷절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거잖아. 그럼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는 말은 주어는 온전하게 살아있단 말이 되겠죠. 그럼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을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관계 부사도 생략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왜? 관계 부부사 다음에 부사가 빠지죠?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절이 있다면 뒤에 부사 자리가 빠지는 것 뿐이니까 주어도 살아있고 동사도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도 생략을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을 또 들으면 갑자기 영상을 끄고 싶은 충동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주관대라고 쓸게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무 때나 생략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주어가 빠져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지 않게 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는 생략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삽입절이 나오는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삽입절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which 같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고요. 그 다음 삽입절로 주어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빠진 주어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 이거 예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191번 문장에 나와 있으니까 저게 뭔 소리야 하고 너무 쫄지 마시고요. 이런 구조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 관계사 다음에 바로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생략을 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반드시 생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따라오는 경우에는 생략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묶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 관계사의 생략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관계사 생략.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저 분명히 이런 거 배웠어요. 어떤 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시킬 수 있고, 그래서 뒤에 형용사나 분사 같은 게 나오면 얘가 그냥 혼자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배웠다고요. 이거 왜 안 가르치세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만 생략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상태동사와 같은 동사도 생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동사에 ing를 쓴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만 생략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 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건 뭐였어요? 관계사의 생략이었죠. 다시 뭐의 생략? 관계사의 생략이었잖아요. 그런데 4번의 경우는 관계사만 생략된 게 아니라 관계사절 내부에 있던 동사까지 생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관계사의 생략이라고 볼 수가 없지.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사 절의 축약이라고 봐야죠. 오케이? 관계사 절의 길이를 줄인 축약으로 보셔야지 이걸 관계사의 생략이라고 보실 수는 없는 거라고요. 뒤에 나온 요소들까지 없애버리게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조금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접속사 대시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관계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를 한 번에 묶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법이 아닌 구문 해설을 들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의는 아무래도 관계사 파트이다 보니까 문법 설명이 조금 많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원칙들, 대원칙 하나, 대원칙 둘, 이 친구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강의는 길이가 1시간이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강의가 될 거니까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20분이나 되는 지루한 문법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